자,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일 시장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오늘 강의 주제는 기간 조정 증시가 끝나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조선, 방산, 원전이 제가 얘기한 대로 하락 조정을 계속하고 있고 2차전지 강세가 나타났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한국 증시, 달러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원화 가치가 좀 계속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흐름이 향후에 한국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그걸 살펴보고요. 테마주는 항상 순환하는데 다음 주도주를 찾기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눌릴수록 관심을 가져야 할 종목, 이런 순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7월 2일 시장은 전고점 그러니까 터치 이후에 매물 조정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7월 1일 어제였죠. 지수가 전고점 3133을 딱 찍었는데 뚫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그 차익 매물, 고점 매물들이 계속 나오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예탁금은 순 유입 규모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다행입니다. 먼저 오늘 코스피 지수부터 좀 잠깐 보면 코스피 지수는 저점이 57포인트까지 빠졌습니다. 그런데 종가는 14포인트 빠져서 3075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이게 이제 왼쪽 편이 코스피 지수인데 3090선까지 갔다가 3030선까지도 빠졌다가 주가는 3075선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도 장중에는 13포인트까지 빠졌다가 결국은 마이너스 1.5로 하락했으니까 생각보다 시장은 매우 강했다. 그런 흐름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간단한 내용을 보이게 되면 이틀째 하이닉스가 하락 조정이 좀 컸고요. 삼성전자가 반등했습니다. 특히 이제 조선주가 큰 폭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대장주들이죠. 원전주도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산주가 예상했던 대로 하나에어, LI넥스원 등 이 차익 매물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엔터 대표주라고 할 수 있죠. YG, 하이브, SM 이런 종목군들이 하락을 좀 받았는데 이 조정 관련해서 특히 엔터주는 하이브나 YG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목금 중에 하락폭이 크다 하면 순환 상승을 기대하고 관심을 가져볼 만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상은 주도주 교체 현상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2차 전지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한 지지 흐름,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양봉 흐름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잠시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이제 7월 8일로 다가온 트럼프 관세 협상을 보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조정을 거치고 있어요. 일본 니케이 지수도 하락을 했고 국장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이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또 시장이 지금 좀 부담스러운 것은 코스피와 코스닥의 신용 매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다 지수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여기서 이 부분들은 한번 볼까요? 지금 제가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린 차트는 거래소 코스피의 전 업종의 이제 신용 물량인데 여기 보시면 코스피 전체적으로 신용 물량이 늘었고 대형주가 늘었고 중형주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은 증권주의 신용 부담이 좀 줄었고 그 다음에 기계장비 신용 물량이 줄었고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런데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은 신용 물량이 계속 늘고 있다. 이 부분이 좀 상당 부분 지수에 좀 부담을 갖고 있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신용 매물이 좀 줄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늘었는데 오늘은 신용 매물이 좀 줄었다는 점에서 조금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런데
코스피와 코스닥의 신용 부분이 늘어나고 있던 부분, 이제 약간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수에 좀 부담 요인을 보인다. 그리고 증권주는 종목 차별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주는 눌릴수록 관심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증권주가 끝나버린 게 아니라 눌릴수록 관심이 필요하다. 왜 그런지 잠시 뒤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야가 상법 개정에 합의를 했죠. 따라서 이제 7월 3일 날 처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처리 이후 증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시죠. 상법을 개정하고 나면 점진적으로 한국 증시의 신용도, 한국 국가의 신용도 여러 가지 긍정적 시그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증시에 가는 길목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또 하나는 달러의 약세. 달러가 약세는 미국 증시는 향후에 지금 다우지수가 강하긴 한데 미국 증시가 그렇게 올라갈 요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미국 증시는 종목 장세로의 전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은 이제 저희가 한번 시장이 언제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볼까요? 잠깐 여기에서 제가 이제 보여드린 것은 오늘 하루 어떤 종목군들이 오르고 내렸나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수는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코스피 전기 하락폭이 크고요, 증권주 하락폭이 크고요, IT 하락폭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은 뭐 음식류, 섬유, 뭐 제약주가 올랐죠, 금속주가 올랐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조금 기간적으로 보게 되면 한 주간의 동향으로 볼게요.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코스피 기계, 그러니까 이제 방산 등등 이런 기계 업종이 굉장히 방산, 중공업 이런 종목군들의 조정폭이 큽니다. 그리고 전기도 크고 보험도 조정을 받았고 증권주도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근데 한 주간의 조정 흐름이 기계, 전기, 증권, IT 이런 종목군들이 조정들이 컸다. 따라서 이번 주가 이 차익 매물의 과정 속에 있다. 그렇게 보여주고요. 코스닥을 보시면 코스닥도 이제 지금 그 한 주간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제 오늘까지 흐름을 보게 되면 쭉 보게 되면 유통이 하락했고 오락, 문화, 엔터주죠, 하락을 했고 금속, 기계, 전기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하락 조정을 거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 볼 것은 이제 2차전지 종목군에서 제가 보는 것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표를 보여드리는데 LG 엔솔이 오늘 종가적으로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올랐죠. 지금 LG 엔솔도 이제 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분봉으로 한 3분봉으로 볼까요? 3분봉으로 보게 되면 지금 1분봉 볼까요? 자, 1분봉 볼게요. LG 엔솔이 지금 오늘 29만 7천원에 시작했다가 장중에 29만 1,500원까지 내려갔죠. 그런데 이게 좀 보세요. 내려갔다가 시간을 가면서 10시 때, 11시 때, 12시 때, 1시 때, 2시 때, 3시 때 쭉 가면서 30만 원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0만 원 올라갔어요. 지금 지표로 보게 되면 제가 늘 얘기했지만 LG 엔솔이 지금 오늘 선도주로서 2차전지에서 움직였는데 지금 6월 중순에 한번 30만 원 돌파했고 그 다음에 6월 중하순에 한번 30만 원 돌파했고 오늘 한번 또 돌파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달에 걸쳐서 3번의 30만원 돌파 시그널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일봉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모가가 3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26만 6천원까지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공모가에서 기본은 하고 있는 가격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보게 되면 계속 매물대를 거치면서 이른바 돌리기를 시도하고 있다. 아직 절대 주도주 아닙니다. 주도주가 아닌데 지금 2차전지가 바닥에서 지금 빠져나오려고 꿈틀꿈틀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삼성 SDI도 분봉을 한번 볼게요. 지금 삼성 SDI 분봉 보시면 개장 초에 17만 5천원대까지 빠졌습니다. 지금 빠졌죠? 빠졌다가 10시 못 돼서 19만원 터치했다가 또 이렇게 내려왔다가 종가에서 17만 9천원에 쳤습니다. 이 자체가 이제 이게 1분봉을 보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굉장히 그 주가가 이런 대형주가 17만 5천원에서 17만 9천원까지 한 4천원 정도 이렇게 주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전처럼 확 추세가 무너져 버리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고, 일봉도 보시면 제가 이제 보시게 되면 5월 달에 15만 7,700원 찍고 그 다음에 계속 17만 원대를 돌파하는 시그널이 계속 나오고 있고, LG 엔솔보다도 삼성 SDI가 일봉 차원에서 이평선 돌파가 더 강하고, 그리고 이미 이제 이 121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121선이 19만원과 20만원 사이인데 이 선을 돌파해버리면 상당히 우리가 예상되지 못했던 추세 전환 시그널이 나온다. 그러니까 제가 잘 얘기하잖아요.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 그래서 2차전지 대장주 LG 엔솔과 삼성 SDI 흐름을 보게 되면 그 흐름이 대충 나타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봉으로 봐도 원통형 바닥을 쭉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저희가 이제 한번 늘 보면서 모니터링 해야 되고 참고를 해야 된다.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것은 조선과 방산과 원전은 계속 차익 실현 구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시장이 이제 테마주가 조정권에 가고 있다. 지금 두산 차트잖아요. 두산 차트인데 보시면 두산 차트가 지금 69만원 갔다가 지금 57만원대로 내려왔는데 이 시그널이 지금 거래량이 늘면서 운봉도 크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시그널을 보게 되면은 이 상승 구도가 지금 이게 꺾여 버렸습니다. 주간 운봉도 굉장히 크게 나와 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거의 50만원대까지는 하락을 열어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죠. 현대중공업도 보시면 이렇게 장대 그 운봉이 한번 지난주에 한번 크게 나왔는데 나온 이후로 계속 떨어지잖아요. 제가 현대중공업은 업황이 좋습니다. 올해와 내년에도 아마 성장도가 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은 낙폭이 크고 하락이 어느 정도 되면 아마 기관과 외국인이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은 이제 차익 매물 구간이 왔기 때문에 저는 현대중공업은 이 35만원에서 이 40만원 사이에서 어느 순간 하락 포인트가 좀 나타나면 다시 한번 관심을 갖는데 한 38만원 전후에부터는 잘 호칭했다가 주가가 빠지면 이때는 이제 다시 한번 관심을 갖는 타이밍이 올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종합지수는 기술적 조정을 거치고 있고 그러나 추세는 좋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서 종합지수를 한번 살짝 보고 갈게요. 그래서 종합지수를 좀 보고 가면 종합지수가 이제 이렇게 있죠. 지금 종합지수가 3133 이제 찍고 이렇게 이제 갔잖아요. 이제 오늘 7월 2일 날 아래에서 아래꼬리를 싹 들어 올리면서 갔잖아요.
이제 이게 뭐냐면은 아래 꼬리가 나온다는 것은 계속 이제 매수 유입이 들어오면서 이제 받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어떤 걸로 가냐? 조선 원전 방사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주도형 종목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늘고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일부 종목군에서는 계속 매수가 들어오면서 슬금슬금 받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주봉 차트인데, 주봉 차트에 보더라도 한국 증시가 끝난 게 아니죠. 한국 증시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 기대 효과와 상법 개정 등 여러 가지 후속 정책 효과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빠른 레벨업 가능성이 남아있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기술적 조정이지만 추세는 좋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 주식시장은 항상 다음 테마를 찾는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시세를 주도했던 조선 방산 원조를 더 이상 찾고 들어가면 안 되고,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하방 지지, 그러니까 적어도 메이저의 수급 현상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충분하게 기다려야 된다. 신규 매수는 절대 자제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항상 다음 테마를 찾는다. 그 다음 테마를 찾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한 개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수가 오른다고 생각하세요? 내린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조선 방산 원전, 특히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떨어져서 손절매하지 말고 버텨야 되는 거고요. 방산주도 종목별로 좀 차별화한다면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또 버티는 전략도 되는 거죠. 최고점 매수를 해놓고 버티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고, 하지만 적절하게 뭐 어제 그제 고점 중가 가격 매수를 했다면은 버틸 어떤 희망이 있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물어봤죠. 지수가 오른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핵심주를 압축해서 홀드할 그런 가치가 있다. 그래서 증권주는 차별화될 가능성이 크고, 아마도 종목 차별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눌릴수록 관심을 가질 종목을 여러분들이 좀 찾아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여러 가지겠지만 키움증권, 삼성증권, 그 다음에 미래에셋증권, 이런 종목군들이 다 관심권에 있는 종목군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 글로벌 IB 투자은행을 지향하는 미래에셋증권 기관이 계속 매수하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 예탁금 동향 쭉 오다가 이게 지금 보면 이게 지금 빨간 내용이죠. 이게 이제 억 단위니까 억, 10억, 100억, 1000억. 6월 26일 날 2조 3천억 들어왔고, 6월 27일 날 1조 3천억 빠져나갔고, 그 다음에 7월 1일 날이죠. 6월 31일 날이죠. 1조 2천억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이 고객 예탁금 추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증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한국 증시의 상승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고객 예탁금은 계속 순이익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제 2차전지 동향도 한번 볼게요. 셀 대장주 움직임이 수상하다. 오늘 제가 설명드렸죠. 2차전지에서는 LG 엔솔이 대장주 역할을 했고 30만원 복귀가 의미가 있다. 그걸 설명을 드렸고요. 삼성 SDI가 하락 지지가 좋은데 막판 상승 마감했는데 일봉 패턴이 아주 좋다. 제가 얘기했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LG 엔솔이 오늘 대장주 30만원 복귀한 것이 의미가 있는데, LG 엔솔이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31만원을 터치하게 되면 우리는 이 2차전지를 증권사 리포트가 나쁘게 나와도 가장 나쁜데 하락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희망을 갖기 시작했다. 그렇게 보고 관심 있게 잘 홀드하는 전략, 찾는 전략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삼성 SDI도 일봉에서는 가장 좋은 패턴을 가지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소재 하나 볼까요? 소재에서는 LNF는 이제 보게 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2차전지가 이제 소재가 있고 셀이 있고 부품 장비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소재는 이른바 이제 글로벌 셀 업체들한테 납품을 통해서 이게 완성품이 나가야 의미가 있잖아요. 2차전지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따라서 셀은 음극재든 양극재든 2023년도 같은 이런 광풍의 시장은 좀 쉽지 않다. 그래서 모두가 다 많이 빠졌을 때, 이럴 때 내 종목이 하락했다기보다는 대장주로 갈아타서 낙폭을 찾는, 그러니까 꿈이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라. 예를 들어서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 BM이나 그나마 이런 종목군들이 좀 더 빠른 회복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꿈이 있는 주식들,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꿈이 있는 주식, 또 그나마 또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고, 꿈이 있는 주식 쪽으로 좀 압축해서 그 주식이 더블 나는 것을 노리는 게 더 빠르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많이 하락해 있고 그 회사들이 충분하게 나와 있는 증권사 리포트가 내년과 내후년에 이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충분히 회복 가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장비지 움직임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특징주가 애경 케미칼과 메가터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애경 케미칼 한번 볼게요. 지금 애경 케미칼이 이게 이제 거의 이제 막 그 세력주처럼 움직이는데, 지금 일봉 보시면 애경 케미칼입니다. 이게 추천주 아닙니다. 공부하는 종목입니다. 지금 보시면 4월달 이후에 이 5,000원 가다가 지금 만원대 올라서 가지고 빠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좀 세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고 오늘 7월 2일 날은 호가에서 확 뛰어서 13,000원까지 갔다가 12,200원까지 갔어요. 거래량 뛰었어요. 이런 주식을 보게 되면, 이런 주식이 이제 상당 부분 끼가 있는 거죠. 개별주고. 따라서 이런 주식들은 특히 애경 케미칼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장비주 중에서 특히 뭐 테스트 장비 뉴스만 나오면 이렇게 확 움직인단 말이죠. 따라서 이런 종목들 세트로 메가터치랑 같이 움직이는 시그널이 있다. 메가터치도 오늘 장중에 4,800원대를 넘었다가 이렇게 이제 4,165원에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지금 2월 달에 한번 2,500만 주, 그리고 3월 달에 또 거의 한 1,500만 주, 그리고 5월 달에 2,500만 주, 그 다음에 6월 말에 2,400만 주, 그 다음에 오늘 1,500만 주, 이렇게 터졌잖아요. 완전한 손바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봉도 보면 세워져 있고, 주봉도 보면 세워져 있고, 월봉도 보면 하락 지지가 아주 좋습니다. 메가터치 장점은 재무 구조가 아주 좋다는 거. 제가 이제 여기서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이건 TSE라는 회사입니다. 메가터치의 모기업입니다. 이 TSE라는 회사가 이전에 2011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하단 박스권 거의 8년간 주가가 10,000원에서 5,000원 사이였어요. 그러다가 이 주식이 2021년도, 22년도, 그 다음에 24년도 주가가 8만원대까지 올라버렸습니다. 거의 한 15배, 6배 올라버렸죠. 왜 이런 현상이 나왔겠습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물량평준화라고 해요. 물량평준화. 그러니까 21년도부터 22년도에 반도체 리사이클 현상이 굉장히 강하죠. 이 회사가 이제 삼성 올레드도 납품하고, 그 다음에 주가도 이제 그 반도체 테스트 장비를 납품하는데, 이렇게 이제 그 한번 점프가 되는 현상이 있죠. 그리고 재무 구조가 좋고, 그 자회사가 메가터치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저는 이제 메가터치가, 제가 이제 재무 구조를 체크하고 있는데 부채 비율이 17입니다. 찾아보시면 돼요. 공시에서. 부채 비율이 17%예요. 그리고 작년에 순이익이 한 53억 정도 났어요. 코스닥에 상장한 것은 2023년 11월 달. 그리고 올해는 1분기에 적자 났습니다. 그리고 업황은 2차전지가 반이고 반도체가 반이에요. 그리고 리포트가 보게 되면은 LG, 삼성, SK의
독점적으로 테스트 장비를 납품을 해요. 그래서 2차전지 사이클이 오게 되면 주가는 굉장히 신고점을 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제 한 2년간 내가 봐서 정말 한번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싶으면 이 주식이 잘 눌릴 때 관심 있게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아무튼 이런 흐름에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2차전지는 지금이 가장 나쁘다. 주도주가 아니다. 하지만 지금 주도주가 꺾였다. 조선, 방산, 원전, 엔터도 꺾였다. 그러면 주도주가 꺾이게 되면 시장은 다음 주도주를 찾는다. 그리고 항상 가장 나쁠 때, 그 다음에 주가는 발목, 무릎, 발목까지 와 있는데 주가가 발등까지 빠진다고 해서 매도하겠느냐, 근다고 손절매를 하겠느냐, 그것은 정말 투자 원칙에도 맞지 않고 투자 교과서에서도 발목까지 빠진 주식이 기본적으로 무릎까지 빠지게 되면 손절이 아니라 매수다. 물론 거기서 종목을 봐야 되겠죠. 주가가 이제 오를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격언. 제가 이제 최남철 펀드 매니저가 쓴 책, 이제 그 책을 보게 되면 꿈이 있는 주식, 꿈이 없는 주식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미래에 투자를 많이 하고 연구개발 투자하고 글로벌 시장을 영업 상대로 하고 계속 과거에 황제주였다가 떨어진 주식, 이런 주식은 꿈이 있는 주식입니다. 이런 주식은 다시 복원이 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주식에 투자해라. 그런 면에서 2차전지가 LG 엔솔이나 삼성 SDI나 SK 이노베이션, 또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이런 주식군들이 꿈이 있는 주식들이에요. 기업들이 투자하고 R&D를 강화하고 계속 그 바닥을 다지는 종목군들. 꿈이 있는 주식이죠. 꿈이 있는 주식 중에 이제 현대중공업도 그래서 꿈이 있기 때문에 급등을 했던 거고, 하나에어로스도 조정은 있었지만 꿈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꿈이 있는 주식은 항상 많이 빠지게 되면 손절이 아니라 매수다.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잠깐 제가 이제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고 제가 운영하는 이제 그 카페를 잠깐 홍보를 잠깐 하고 갈게요. 뭐 여러분 불편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좀 편하게 생각하셔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좀 잠깐 가겠습니다. 이제 네이버 검색에서 이제 오늘의 유망주를 딱 치면 여기에 이제 그 카페 오늘의 유망주가 나오죠. 여기가 이제 검색을 하면 이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운영하는 이제 오늘의 유망주예요. 여기에서 오게 되면 대다수는 무료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시장 전략, 오늘도 제가 시장 전략을 2개나 올렸습니다. 아침에 이제 국장 체크포인트 해가지고 오늘 시장은 대물림장 주시해야 된다. 코스닥, 코스피 신용을 증가해서 체크해야 된다. 미국 증시가 이렇게 되어 있다. 2차전지 이렇게 되어 있다. 주권적 흐름은 최고의 전략은 여유다. 종목 선택이 중요하다. 이렇게 코멘트를 드립니다.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이제 미국 증시도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서 이렇게 이제 외신을 보고 그 다음에 미국에 나와 있는 이슈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특징주, 관심 뉴스 제가 이제 편집해서 이제 올리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가족회원 제도가 있습니다. 가족회원 제도는 여기서 제가 이제 정말로 개인 투자자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뭐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저는 이 내용은 뭐 가입을 한 명도 안 하더라도 좋습니다. 저는 이제 7월 11일까지만 받을 거고, 그리고 정원은 제가 이제 맥시멈 30명까지만 제가 이제 맥시멈입니다. 제가 가족회원은 현재 10분이 되어 있습니다. 10분. 그런데 저는 뭐 한 분이라도 좋고 두 분이라도 좋고 저는 관계없습니다. 제가 따라서 저는 제가 10분인데 앞으로 이제 20명이 또 가입이 돼서 30분이 차면 더 이상 가입은 받지 않는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매일 포트폴리오 전략과 실전 매매 전략을 해서 장중 흐름, 포트폴리오 점검, 포트폴리오 지금 현재 이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정리해 드리고 있다. 그리고 내용들을 보시려면 제가 이제 공지사항에 가족회원 가입 안내가 있으니까 이거 한번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잠깐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가족회원을 대상으로 이재명 정부 투자 유망 종목 20개를 좀 간추리고 있고, 주도주 매매법, 스토캐스틱 매매법 등 파일을 좀 압축하고 있습니다. 최남철 펀드 매니저가 만들었던 주도주 매매법을 좀 간추리고, 스토캐스틱 매매법, 고승덕 변호사가 했던 책들을 압축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아는, 이분은 주부였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주부였는데, 네, 이분이 주부가 혼자서 매매를 잘 하신 부부가 있어요. 그분이 물려는 매매법이 있어요. 그걸 내가 좀 간추려서 일반인들이 참고해서 이런 기준으로 종목을 뽑고 매매를 하시라고 해서 그분이 한 내용도 제가 한번 같이 이번 파일에 업데이트를 하면서 영상으로 강의를 같이 공부하는 차원에서 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가족 개원 활용하시든 안 하든 간에 저희 카페 오늘의 이명주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신용잔고 증가. 하지만 고객 예탁금이 순이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정은 짧을 것이다. 기간 조정은 이번 주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증권주는 지수 민감주의다. 상법 개정 이유를 봐야 되고,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앞으로 주가 지수가 오를 걸로 보이십니까? 그러면 좋은 종목 하나 골라서 하나 가져가는 게 좋다. 그리고 달러 약세, 원화 강세. 저는 미국 증시가 트럼프 일기 때도 얘기했지만 트럼프 일기 때 달러가 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 이 달러의 흐름으로 봤을 때 하반기에는 오히려 국장이 강세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봅니다. 하나 달러 추이를 한번 볼게요. 자, 달러 인덱스를 저기 했잖아요. 이게 이제 달러 인덱스인데 지금 지금 보세요. 트럼프 일기 때가 이제 2017년도부터 그리고 2021년도가 트럼프 일기 때입니다.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트럼프 일기 때 달러 인덱스를 보세요. 달러 인덱스의 최저점이 89에서 91이었고 높았던 시기가 취임 초기에 101까지 갔지만 취임 중기 때는 97, 96 이 사이클 전이었어요. 떨어질 때는 90 전후까지 떨어졌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를 그렇게 강하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미국 증시는 이른바 대세 상승장은 이제 좀 마무리되고 종목 장세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달러가 강할 때 미국 증시가 대세 상승이었는데 따라서 하반기에는 한국 증시의 강세장은 어느 정도 더 빨라질 수 있다. 그래서 지수가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3,200 어떻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참고일 뿐이고 갑자기 지수가 4,500 확 갔다가 조정이 길어지더라도 지수가 한번 오르면 강한 장세가 올 수가 있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정책으로 약속했던 2차전지와 AI 테마를 봐야 된다. 특히 2차전지는 이재명 정부가 K배터리, 그 다음에 반도체와 K배터리는 한국의 이제 양날개와 같은 거기 때문에 2차전지 정책이 나올 텐데 그게 상승 탄력의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그 정책이 나와서 사는 것은 늦다. 그러니까 나오기 전에 하방지지가 잘 될 때, 가장 나쁠 때, 주도주가 아닐 때, 그럴 때 관심을 갖는 것도 길목 지키는 전략의 하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날씨가 더워서 저 얼굴은 내놓지 않고 오디오로만 내놨습니다. 자, 여러분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통해서 여러분들 제 후원해 주시면 제가 다음에도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께 찾아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이럴 때 항상 제가 당부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페이스를 잃으면 안 돼요. 항상 시장이 좋을 때나 나쁠 때는 현금이 가장 좋은 전략이고 그리고 은행 이자의
4배와 5배를 번다. 그렇게 목표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내동매매 할 이유도 없고 손절매 할 이유도 없습니다. 좀 기다리면 본전 오고, 그리고 반등 올 때 매도하고, 그런 전략. 그리고 매수할 때 충분히 종목 선택 잘하고 업종 선택 잘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전고체 부분은 그게 데이터를 계속 내가 모으고 있는데, 아무튼 우선은 제가 모아진 데까지 한번 조만간 이번 주 내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